여러분도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드라마 작은 아씨들.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거더라고요. 12회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12부작이에요. 16부작이 아니라 8부까지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2주 후면 어느덧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얼른 리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그리고 9월이 가기 전에 또 리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저희는 아직 방송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인주는 주인공이죠. 그리고 인주는 주체적인 사람이 인주잖아요. 저 이제 이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인주라고 지었을까 생각해보면 주인공이다, 그리고 주체적인 사람이다,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인주라고 지은 것 같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사인을 하지만 예전에 도장으로만 문서에 결제를 했을 때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인주였어요. 도장만 있으면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인주가 있어야 도장이 인주를 거쳐서 서류에 결제가 돼요. 그래서 이 서류를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이 인주가 회계 이쪽에 업무를 맡고 있고 여기서 사인하고 이런 서명, 서류, 결제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주, 도장이 서류까지 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인주 역할을 하는 게 인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인주라는 이름을 해석해봤고, 인주는 K 장녀죠. 저는 마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마지인 친구들을 보면 다르더라고요. 이 K 장남이나 K 장녀들은 특유의 책임감이 있어요. 이 다른 나라 장남이나 장녀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희생정신도 있고, 그리고 정말 주도적으로 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도 있고, 엄마 아빠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 결혼도 부자인 남자랑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집에 내가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특장점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요, 화영 언니의 주검을 직접 목격하고 주검을 수습했을 거잖아요. 119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마자 신이사의 죽음을 정말 눈앞에서, 말 그대로 눈앞에서 봤죠. 고모 할머니는 심지어 인주 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 이거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물론 기절도 하고 그랬지만 꿋꿋하게 일어서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겠다. 나는 목숨 걸고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회복 탄력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저는 인주를 그렇게 주도적인 사람, 아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인경은 저는 경자가 경고하다의 경자 내지는 경찰할 때의 경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고하다, 경고음을 울리다. 그래서 경찰의 역할 혹은 정의로운 역할, 이 시스템의 경고음을 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직업도 그런 직업이어서 사실 원작인 작은 아씨들에서 둘째 딸인 조우는 작가로 데뷔를 하죠. 작가가 되어서 시대를 자신의 글 속에 담지만 인경은 방송국 기자로 일하면서 시대의 경고를 고하고 세태의 경고를 하고 그러는 역할이죠. 그리고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정의롭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이런 인간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거를 이겨내려고 애를 써요. 이런 서사를 부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굳이 둘째인 인경에게 이 알코올 중독으로 처음에 고난을 겪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넣으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고 좌절하게 만드는 스스로의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경에게는 알코올이었던 거죠. 하지만 인경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한테 팔을 물리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찰, 정의, 이런 역할을 인경이 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경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인경은 죽을 수 없는 캐릭터니까. 인혜는, 인혜의 해자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은혜, 혜택할 때 그 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나 혜택하고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엄마나 아빠는 별로 아이들을 돌보지 않거나 못하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주나 인경이 독립적으로 성장한 것은 엄마 아빠가 우리를 보살펴 줄 수 없다는 걸 어려서부터 깨달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또 인경 같은 경우는 고모 할머니에게 가서 고모 할머니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애들이 남의 집에 가면 일찍 철들잖아요.
그리고 또 고모할머니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철 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캐릭터고, 그래서 일찌감치 철이 들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는데, 인혜는 언니들이라는 울타리와 보호막이 있었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비록 인혜를 보살피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에서도 첫 화부터 나오잖아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우리 막내는 수학여행을 유럽으로 보내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못 살았지만, 가난했지만, 개미들이 들끓는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인혜는 두 언니와는 달리 기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인혜 같은 경우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인혜가 지금 효린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박재상이 유독 인혜한테 따로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심지어 건물도 가서 이 건물이 폭파될 것이다, 여기에 새로 지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재상은 인혜에게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 집에서 부러워하고 뭘 훔치고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인혜에게 동질감을 느꼈던 게 그 인형의 집에 안에 있었던 작은 인형을 훔치는 걸 봤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질감을 느끼고 얘는 나처럼 될 수 있는 애구나 하고 흥미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건 효린에 대한 느낌과는 다른 거죠. 효린은 그냥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만 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거죠. 재상은 왜 재상인가 생각해 봤는데, 박재상은 그 1인지하 천인지상이라는 그 재상, 총리. 근데 이제 사실 재상이 꾸는 꿈은 재상이 아니라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야심만만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예측하는 저만의 뇌피셜은, 재상은 결국 상우한테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재상은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상아는 왜 상아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코끼리 상아인 것 같아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귀중품이었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막 상아 장식품 이런 거 보면 다들 부러워하고 이런 존재. 하지만 왜 그 연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상아의 입을 통해서는, 상아의 행적을 통해서 연기나 연극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역시 상아도 코끼리의 상아처럼 귀중품 대접을 받으며, 귀한 사람 대접을 받으며, 금지오겹이라고 정말 불면 날아갈까 쥐면 뭐 터질까 이렇게 귀하게 자랐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면 얼마나 갑갑할까 싶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했을 테니까. 그래서 약간 그게 비뚤어져서 연기와 연극과 나름의 판을 짜는 걸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원상우는 피해자고, 원상우는 박재상과 자신의 친동생 원상아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저는요 이 판의 설계자는 의외로 저를 원상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원장군이 지금 의식불명인 채로 코마인 상태로 이제 오랫동안 병상에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본 원상우가 나는 목숨을 지켜야 한다,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생존 본능을 느끼고, 원상우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박재상과 원상아 부부의 행동까지 예측해 가면서 어떤 뭐 바둑이나 장기, 체스 판을 떨어져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설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드라마의 비극으로 끝날 주인공은, 저는 이 세 자매가 비극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베스 역할을 했던 셋째 인선이 이미 죽었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 자매가 죽음을 맞거나 비극을 맞이할 것 같지 않고, 저는 박재상과 원상아의 딸인 박효린이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흑화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도 역시 너무 섬세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정말 자본주의의 집약체 같은 이 가정 내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CCTV를 자신이 조작하는 방법까지 알 정도이고, 효린이는 매우 약해 보이지만 그 약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가깝게는 엄마나 아빠를, 그리고 바로 인혜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머리가 좋은 거기도 해요, 실은. 사람의 심리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흑화될 수 있다,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저는 효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